정말 강한 사람 특징. 바람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산처럼. 진정한 강함은 외부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의미한다. 거센 물결에도 끄떡없는 대양의 깊은 물처럼. 깊은 내면의 평화로 모든 상황을 극복한다.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강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겉모습이 우락부락하기보다 얌전하지만 꿋꿋하게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면과 겉이 강한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일을 자신을 위해 진행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이란 말을 들었을 때 흔히 생각하는 건 근육질의 몸이나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강함은 바깥 모습이 아닌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는 힘. 그게 진짜 강함이죠. 고대 인도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우리 안에 진짜 나를 이해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끄떡없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도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길을 찾으라고 하죠.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이런 유연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서양에서도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을 강조하죠. 결국 우리의 행복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현대의 예를 들어보자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강한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강함이란 바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계속 추진하는 힘. 그게 바로 여러분을 정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하는 나무처럼 어려움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을 갖춘다. 맑은 물이 점차 바위를 깎아내듯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통해 목표를 이룬다. 두 번째로 자신의 어려움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지 않는다. 어려움을 과장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을 산처럼 크게 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강함이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을 보면 우리의 행복이나 평안은 바깥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즉,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고대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훈련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는 우리가 겪는 모든 도전을 통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죠. 바깥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우리 마음속의 불씨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진정한 강함이에요. 동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는 고통이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으라고 하세요. 욕심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으로 이끈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해요. 사람들이 자기 앞의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도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바위가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시간 앞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와 신념을 지닌다. 폭풍이 지나간 후 다시 밝게 빛나는 별처럼 시련 후에도 빛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진다. 세 번째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 과거를 생각하는 늪에 빠져들지 않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순간, 즉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과거의 아픔이나 실수를 끌어안고 있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젠,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젠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을 더 충실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요. 도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강물처럼 흘러가듯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말이죠.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건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에피쿠로스처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이죠.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세요. 현대 심리학도 이를 강조해요. 마인드풀니스, 즉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우리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보여줍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진지하게 느껴보세요. 주변을 둘러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바로 지금 여기에 감사해보세요.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모래사장 위를 걷는 발자국처럼 삶의 흔적을 남기며 전진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광활한 사막을 건너는 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끈기와 용기를 가진다. 네 번째로, 매일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매일 씻는 것이 귀찮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청결을 늘 유지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면 매일 청결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이건 그냥 깨끗하게 보이려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옛날 옛적에 아유르베다에서는 청결을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 모두의 조화로움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봤어요. 그들은 단지 몸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독소까지 씻어내는 것을 중요시했죠. 이슬람 문화를 볼까요? 이슬람에서는 기도하기 전에 특별한 세정식을 하는데 이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행위는 마음을 맑게 하고 더 경건해지게 만든답니다. 그리스에서는 몸이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하다고 봤어요. 예컨대 피타고라스는 건강한 몸이 영혼을 순화시키고 우리 생각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고 했죠. 요즘 심리학에서도 청결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요. 청결한 곳에서는 스트레스가 줄고 집중력이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깨끗한 습관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감도 북돋워 준답니다. 이렇게 보면 청결이란 건 그냥 몸을 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청결을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마음까지도 밝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거센 바람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는 나무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한다. 비가 내린 후 더욱 향기를 뿜어내는 꽃처럼 시련을 겪은 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다. 다섯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압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그냥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성숙함,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거든요. 예전 그리스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걸 지혜의 한 부분으로 봤어요. 그리고 공자님도 말씀하셨죠. 사람들 사이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로 그 조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게 사실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 관계도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이건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길이랍니다. 진짜 강함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흐르는 강물이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끈기를 보여준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나무처럼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진짜 강한 사람 되기에 대해서요. 이건 단순히 근육이나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강함이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거죠. 강한 사람이 되는 건 자신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에 사무치지 않으며 매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또한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거죠. 이 모든 건 바깥 세상을 대하는 힘만큼이나 우리 내면의 평화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준답니다. 진짜 강함은 우리가 취약할 때 그걸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용기에서 나와요. 우리 모두는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우리 안을 깊게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강함을 찾아서 더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진정한 강함은 우리가 세상과 마주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 모두 이 강함을 통해 우리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강한 사람 특징. 바람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산처럼 진정한 강함은 외부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의미한다. 거센 물결에도 끄떡없는 대양의 깊은 물처럼 깊은 내면의 평화로 모든 상황을 극복한다.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강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겉모습이 우락부락하기보다 얌전하지만 꿋꿋하게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면과 겉이 강한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일을 자신을 위해 진행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이란 말을 들었을 때 흔히 생각하는 건 근육질의 몸이나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강함은 바깥 모습이 아닌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는 힘. 그게 진짜 강함이죠. 고대 인도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우리 안에 진짜 나를 이해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끄떡없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도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길을 찾으라고 하죠.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이런 유연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서양에서도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을 강조하죠. 결국 우리의 행복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현대의 예를 들어보자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강한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강함이란 바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계속 추진하는 힘. 그게 바로 여러분을 정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하는 나무처럼 어려움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을 갖춘다. 맑은 물이 점차 바위를 깎아내듯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통해 목표를 이룬다. 두 번째로 자신의 어려움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지 않는다. 어려움을 과장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을 산처럼 크게 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강함이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을 보면 우리의 행복이나 평안은 바깥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즉,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고대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훈련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는 우리가 겪는 모든 도전을 통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죠. 바깥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우리 마음속의 불씨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진정한 강함이에요. 동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는 고통이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으라고 하세요. 욕심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으로 이끈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해요. 사람들이 자기 앞의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도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바위가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시간 앞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와 신념을 지닌다. 폭풍이 지나간 후 다시 밝게 빛나는 별처럼 시련 후에도 빛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진다. 세 번째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 과거를 생각하는 늪에 빠져들지 않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순간, 즉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과거의 아픔이나 실수를 끌어안고 있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쟤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을 더 충실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요. 도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강물처럼 흘러가듯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말이죠.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건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에피쿠로스처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이죠.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세요. 현대 심리학도 이를 강조해요. 마인드풀니스, 즉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우리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보여줍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진지하게 느껴보세요. 주변을 둘러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바로 지금 여기에 감사해보세요.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모래사장 위를 걷는 발자국처럼 삶의 흔적을 남기며 전진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광활한 사막을 건너는 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끈기와 용기를 가진다. 네 번째로 매일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매일 씻는 것이 귀찮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청결을 늘 유지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면 매일 청결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이건 그냥 깨끗하게 보이려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옛날 옛적에 아유르베다에서는 청결을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 모두의 조화로움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봤어요. 그들은 단지 몸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독소까지 씻어내는 것을 중요시했죠. 이슬람 문화를 볼까요? 이슬람에서는 기도하기 전에 특별한 세정식을 하는데 이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행위는 마음을 맑게 하고 더 경건해지게 만든답니다. 그리스에서는 몸이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하다고 봤어요. 예컨대 피타고라스는 건강한 몸이 영혼을 순화시키고 우리 생각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고 했죠. 요즘 심리학에서도 청결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요. 청결한 곳에서는 스트레스가 줄고 집중력이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깨끗한 습관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감도 북돋워 준답니다. 이렇게 보면 청결이란 건 그냥 몸을 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청결을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마음까지도 밝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거센 바람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는 나무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한다. 비가 내린 후 더욱 향기를 뿜어내는 꽃처럼 시련을 겪은 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다. 다섯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압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그냥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성숙함,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거든요. 예전 그리스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걸 지혜의 한 부분으로 봤어요. 그리고 공자님도 말씀하셨죠. 사람들 사이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로 그 조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게 사실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 관계도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이건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길이랍니다. 진짜 강함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흐르는 강물이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끈기를 보여준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나무처럼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진짜 강한 사람 되기에 대해서요. 이건 단순히 근육이나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강함이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거죠. 강한 사람이 되는 건 자신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에 사무치지 않으며 매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또한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거죠. 이 모든 건 바깥 세상을 대하는 힘만큼이나 우리 내면의 평화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준답니다. 진짜 강함은 우리가 취약할 때 그걸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용기에서 나와요. 우리 모두는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우리 안을 깊게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강함을 찾아서 더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진정한 강함은 우리가 세상과 마주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 모두 이 강함을 통해 우리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강한 사람 특징. 바람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산처럼 진정한 강함은 외부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의미한다. 거센 물결에도 끄떡없는 대양의 깊은 물처럼 깊은 내면의 평화로 모든 상황을 극복한다.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강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겉모습이 우락부락하기보다 얌전하지만 꿋꿋하게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면과 겉이 강한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일을 자신을 위해 진행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이란 말을 들었을 때 흔히 생각하는 건 근육질의 몸이나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강함은 바깥 모습이 아닌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는 힘. 그게 진짜 강함이죠. 고대 인도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우리 안에 진짜 나를 이해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끄떡없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도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길을 찾으라고 하죠.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이런 유연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서양에서도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을 강조하죠. 결국 우리의 행복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현대의 예를 들어보자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강한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강함이란 바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계속 추진하는 힘. 그게 바로 여러분을 정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하는 나무처럼 어려움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을 갖춘다. 맑은 물이 점차 바위를 깎아내듯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통해 목표를 이룬다. 두 번째로 자신의 어려움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지 않는다. 어려움을 과장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을 산처럼 크게 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강함이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을 보면 우리의 행복이나 평안은 바깥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즉,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고대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훈련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는 우리가 겪는 모든 도전을 통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죠. 바깥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우리 마음속의 불씨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진정한 강함이에요. 동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는 고통이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으라고 하세요. 욕심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으로 이끈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해요. 사람들이 자기 앞의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도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바위가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시간 앞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와 신념을 지닌다. 폭풍이 지나간 후 다시 밝게 빛나는 별처럼 시련 후에도 빛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진다. 세 번째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한다. 과거를 생각하는 늪에 빠져들지 않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순간, 즉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과거의 아픔이나 실수를 끌어안고 있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젠,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젠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을 더 충실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요. 도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강물처럼 흘러가듯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말이죠.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건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에피쿠로스처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이죠.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세요. 현대 심리학도 이를 강조해요. 마인드풀니스,
즉,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우리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보여줍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진지하게 느껴보세요. 주변을 둘러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바로 지금 여기에 감사해보세요.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모래사장 위를 걷는 발자국처럼 삶의 흔적을 남기며 전진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광활한 사막을 건너는 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끈기와 용기를 가진다. 네 번째로, 매일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매일 씻는 것이 귀찮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청결을 늘 유지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면 매일 청결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이건 그냥 깨끗하게 보이려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옛날 옛적에 아유르베다에서는 청결을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 모두의 조화로움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봤어요. 그들은 단지 몸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독소까지 씻어내는 것을 중요시했죠. 이슬람 문화를 볼까요? 이슬람에서는 기도하기 전에 특별한 세정식을 하는데 이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행위는 마음을 맑게 하고 더 경건해지게 만든답니다. 그리스에서는 몸이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하다고 봤어요. 예컨대 피타고라스는 건강한 몸이 영혼을 순화시키고 우리 생각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고 했죠. 요즘 심리학에서도 청결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요. 청결한 곳에서는 스트레스가 줄고 집중력이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깨끗한 습관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감도 북돋워 준답니다. 이렇게 보면 청결이란 건 그냥 몸을 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청결을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마음까지도 밝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거센 바람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는 나무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한다. 비가 내린 후 더욱 향기를 뿜어내는 꽃처럼 시련을 겪은 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다. 다섯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압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그냥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성숙함,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거든요. 예전 그리스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걸 지혜의 한 부분으로 봤어요. 그리고 공자님도 말씀하셨죠. 사람들 사이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로 그 조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게 사실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 관계도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이건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길이랍니다. 진짜 강함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흐르는 강물이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끈기를 보여준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나무처럼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진짜 강한 사람 되기에 대해서요. 이건 단순히 근육이나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강함이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거죠. 강한 사람이 되는 건 자신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에 사무치지 않으며 매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또한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거죠. 이 모든 건 바깥 세상을 대하는 힘만큼이나 우리 내면의 평화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준답니다. 진짜 강함은 우리가 취약할 때 그걸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용기에서 나와요. 우리 모두는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우리 안을 깊게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강함을 찾아서 더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진정한 강함은 우리가 세상과 마주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 모두 이 강함을 통해 우리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